변수는 항상 요만큼 냈나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냈진 않는데. 오늘은 못 탔는데. 아. 자,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앞에 첫 단원 할 때 이산확률 변수 하면서 연속 확률 변수 살짝 같이 좀 비교를 해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가볍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좀 해볼까요? 이산 확률 변수가 끝났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가 있어요. 뭐 이제 확률 변수가 별로 어렵진 않죠. 요거랑 이제 비교되는 게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자,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 그 확률 변수가 셀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셀 수 있을 때 요거를 갖다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 그 확률 변수가 어떤 주어진 실수의 값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을 때 그때를 갖다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냥 국어적으로 느끼시기에도 이산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게 끊어져 있는 거. 띄엄띄엄. 연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 그래서 확률 변수가 이산, 끊어져 있는 거 1, 2, 3, 4 이런 게 이산 확률 변수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어떤 그 주어진 상황에 확률 변수가 범위로 주어져 있을 때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가질 수 있을 때 그때가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이랑은 차이가 이산도 범위가 주어질 수는 있는데 범위가 주어져 있어도 이산은 그 안에서 뭐 자연수라든가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읽었잖아요. 값이 얼마다라고. 그죠? 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실수의 값을 다 가질 수 있을 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뭐 이거 구분을 못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그렇고. 이산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의 값과 그놈의 확률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게 확률 질량함수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확률 질량함수. 이산에서. 그죠? 주로 P, large x는 small x i라고 했을 때 PI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죠. 그죠? 요거랑 비교되는 개념으로 연속 확률 변수에는 뭐가 있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말 함수처럼 우리가 주로 fx라고 부릅니다. fx라고 부르고요. fx라고.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주로 써요. 뭐 당연히 함수에서도 우리가 f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 g 쓰고 h 쓰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씁니다. 됐죠? 자, 우리가 질량함수의 성질이 세 가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서남계에서 한번 표로 개념으로 한번 채워봤었어요. 뭐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제일 많이 쓰였던 것들이죠.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질량함수 PI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뭐예요? 0 이상 1 이하였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였던 게 뭐죠? 많이 쓰였던 게 그 다음이라기보다 아무튼 정길 그 다음에 뭐 있죠? 강문이 뭐 있죠? 개념 공부들 좀 시그마 하면 1이다. 시그마 하면은 1이다. 싹 다 더하면 1이다. 니네가 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야 뭐 대부분 당근으로 안 까먹고 값이 두 개 나와도 이런 거 알아서 걸르잖아. 그죠? 그 다음에가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 뭐 숫자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P 이산에서는 3값하고 4값을 구하라는 소리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질량함수의 성질이 있었거든.
자, 이게 이대로 이제 밀도함수 쪽으로 가면은 자, 확률 밀도함수 fx라는 거는 질량함수랑 비교해 보시면은 누구를 밀도함수라고 하냐?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애를 갖다가 우리는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밀도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이 주어진 범위, 처음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쟤랑 비교해 보시면 밀도함수는 0 이상이 돼야 돼요. 밀도함수는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 애만 밀도함수라고 부른다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가 x축입니다. 요 정도가 알파고 요 정도가 베타라고 하면 x값이, 그러면은 밀도함수 fx가 되려면은 함수의 그래프는 적어도 어디 있어야 되냐? 요 x축 위에 있거나 이렇게 만나는 데까지 요런 데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첫 번째 조건 fx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0 이상이어야 됩니다. 밀도함수는. 자, 두 번째 싹 다 더하면 질량함수가 1이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내가 밀도함수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요게 지금 밀도함수 fx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질량함수에서 싹 다 더한 게 1이었듯이 밀도함수에서는 밀도함수에서는 요 밀도함수와 처음에 확률 변수가 주어진 범위 내에 x축과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 여기가 비급 안 칠게요. 여기가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1.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질량함수 싹 다 더하면 1이다. 밀도함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정적분 값이 1이다. 넓이 값이 1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통이 그 수투 내용, 미분적분 내용을 갖다가 애초에 그 교육과정에서 갖다 쓰지 말라고 해요. 그거를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과나 이런 데에는 적분이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3학년들은 적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다 배웠으니까 적분 표기법으로 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성질을 뭘로 바뀌냐? 인티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때 fx dx 하면 얼마다? 1이다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순수 학통에서는 무슨 예를 들어 2학년 학통에서는 밀도함수에서 이런 거를 물어보려면 그러니까 무조건 다각형 그래프밖에 안 나와요. 적분을 안 쓰게. 근데 고3 거는 곡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번째 성질 매치시켜 보시고. 자, 세 번째 거는 뭐냐? 세 번째 거는 질량함수에서 확률 변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산적으로 끊어진 애들을 더하면 된다 그랬는데, 밀도함수에서는 요 주어진 알파 베타 사이에 적당히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해요.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뭘 구하시면 되는 거냐?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면은 그게 확률 값이 됩니다. 요 넓이. 요 넓이가 확률입니다. 연속에서.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충족시킬 때 우리는 그 fx를 갖다가 밀도함수 fx라고 합니다. 됐죠? 역시나 이것도 뭐 처음 배울 때나 뭐야 막 이런 생각 들지만 별거 없습니다. 비슷한 게 이산에서도 여러분이 표 나오면은 미지수 있을 때 제일 먼저 싹 다 더한 거 1 이런 거 돌리거든. 마찬가지로 연속에서도 밀도함수 나오게 되면은 우선 주어진 범위 내의 정적분값, 그러니까 넓이 값이 1이다 먼저 해가지고 주로 미정계수 이런 거 찾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구하라고 하면 새롭게 정적분 구하시면 되고. 오케이? 약간 이제 뭐 여러분이 수투할 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시그마도 합이고 얘도 합이고 인티그럴도 합이고 둘 다 합.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거는 수학에서 이제 이산적 변량을 더할 때, 수열이죠 주로. 끊어져 있는 애들을 더할 때 쓰는 게 시그마라면, 인티그럴이라는 건 여러분이 정적분, 합은 합인데 연속적 변량을 더할 때 쓰는 게 인티그럴, 적분 기호다. 이렇게 하고 비교해 보시면 둘 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합에서부터 온 기호 아닙니까? 썸에서부터 나온 기호고.
이산에서는 여기 3 이상 5 미만의 확률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 콜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달라지죠. 이산은.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연속에서는 만약에 내가 P 3 이상 5 미만의 확률하고 연속에서는 3 이상 5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물론 얘네는 다 주어진 범위 내에는 속해 있는 거야. 여기 3호라고 하면. 그럼 둘의 확률이 어떨까? 이거에 대한 건데. 둘의 확률은 어떻겠어요? 연속에서는. 확률을 구하는 정의를 알려드렸잖아. 핑크색에서. 결국엔 어쨌든 확률은 연속에서는 거기서 거기까지의 정적분을 하는 거라 그랬거든. 근데 여러분 이제 수투에서 정적분 배웠을 때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 요딴 거 해봤다시피 얘나 정적분인데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 P적분 함수가 0 이상이면은 넓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3 이상 5 이하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넓이가 이렇게 생긴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3 이상 5 미만의 넓이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둘의 넓이가 어떠냐 이거죠. 둘의 넓이는 당연히 어때요? 같죠. 선이라는 게 넓이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연속에서는 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예? 확률을 구하는 정의 자체가 이렇게 정의가 되다 보니까. 오케이?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질문 이슈. 정의가 책이 없다 그랬지? 타이밍을 놓쳤어. 자, 저는 잘 보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별 볼 거 없습니다. 자, 교재 좀 볼게요. 자, 지금 이거 보시고. 적분 얘기는, 요거는 학교에서 배우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배우면 안 나올 수 있는데, 주로 배워야 되겠죠, 배워야.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 배웠죠?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면은 그놈의 평균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분산 같은 경우에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하면은 그게 분산이라 그랬거든?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가시면 되는 게 연속에서의 평균하고 분산은 이거를 물어본 학교가 있긴 있었는데 천안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잘 안 내긴 합니다. 수투 내용이라 다.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평균 어떻게 구하면 되냐? 확률 변수에다가 아까 그대로 느낀 거 그냥 이산처럼 가시면은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확률 변수는 스몰 x라고 보시면 되고 라지 x가 스몰 x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더한다. 더한다는 거는 정적분, 전구간, 주어진 전구간 이렇게. 그래서 굳이 뭐 이제 이거를 물어보면 할 수는 있겠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분산 같은 경우에는 편차, 변수 빼기 평균의 제곱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더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이제 변형식이 뭐 있어요? 변형식이. 대표적으로. 분산의 변형식은 제곱의 평균 제곱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곱의 평균은 제곱, 변수의 제곱에다가 그놈의 밀도 함수를 곱한 거를 전구간 정적분해. 거기서 평균의 제곱이니까 평균의 제곱 위에 있는 거. 평균의 제곱은 그 변수에다가 그놈의 밀도 함수 곱한 거를 전구간 정적분해. 요거를 제곱.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겠지. 예, 완전 수투 문제로 바뀝니다. 근데 고3거에서는 나온 적도 있고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걸 증명한 거. 됐죠? 고3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내용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네, 넘어가서 뭐 굳이 언급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 여기 뭐 이제 오른쪽에 243쪽에 확률 밀도 함수의 탄생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러면 없고 대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확률이냐? 확률입니다. 그죠? 근데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확률이냐? 아닙니다.
확률은 확률 밀도함수를 적분해야지 확률이 나와요. 이름은 약간 뭔가 비슷하게 매치가 되지만 그 갖는 의미 자체는 아예 다릅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저쨌든 질량함수는 확률. 하지만 밀도함수는 확률은 아니야. 알겠어요? 걔를 적분해야 확률이 나옵니다. 걔를 적분해야. 자, 예제 보겠습니다. 개념 체크 있는 거는 예제 한 거 보고 하고. 자, 1번에 연속 확률 변수의 밀도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a의 값 구하고 0에서 1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대표 예제죠. 자, 어떻게 푸냐? x축 잡고요. 제한된 범위가 0에서 2까지. 자, 0일 때 대입하면 얼마예요? a입니다.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밀도함수니까 그냥 대충 위에다 찍어요. 아무데나. 물론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위에다 찍고. 마찬가지로 2일 때 2는 4, 5a입니다. 역시나 얘도 그냥 대충 위에다 찍어요. 그러면 얘는 직선 계형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얘가 그럼 이 둘러싸인 넓이가 1이다죠. 사다리꼴이죠. 그러면은 1은 2분의 1의 높이가 2고 아랫변 윗변 더하시면 a 더하기 5a 해서 a 값이 나옵니다. 그죠? a 값 구하고 나시면은 0에서 1까지의 확률은 여기 절반이잖아. 여기까지. 그죠? 어차피 a를 구하고 나시면 여기에 함수 값은 나오니까 요 넓이를 구하면은 구하라는 확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할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됐고, 대신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완전히 함수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수투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수투에서 배웠던 이게 그 적분에서 다뤘던 어떤 문제풀이 방법이 여기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 문제풀이 할 때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3에도 마이에서 4까지 전 구간에서 밀도함수가 이렇다. 우리가 이제 3학년인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얼추 다 이제 아실 거고. 강원이 뭐예요? 얘? f1-x는 f1 더하기 x? 그렇죠. 이제 x는 1대칭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겠어요. x는 1대칭. 그죠? 이제 예전에 그 수투에서 풀어줬듯이 이렇게 풀어요. 얘 풀라고 하면은 x는 1대칭. 여기가 1인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있거든. 대칭으로. 그때 저기 주어진 게 1에서 3까지. 그럼 1에서 3까지면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는 3에서 4까지의 2배다. 확률이.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갖다 그냥 a라고 하면은 여기를 a라고 하면은 여기는 2a가 된다 이거예요. 확률이. 그럼 여기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은 얼마예요? 0.5가 되겠죠. 왜? 대칭이라며 싹 다 더하면 1이고. 그죠? a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또 4분의 1이래요. 0은 지금 여기 있을 텐데 0에서 1까지의 여기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그럼 0에서 3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2a에다가 4분의 1 더하면 되는 거죠. 쉽죠? 적분 문제처럼 비슷하게. 내가 적분 풀 때도 여러분 이렇게 수직사분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좀 있잖아요. 적분할 때.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굳이 뭐 이 식을 갖다 이렇게 막 다 세워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고. 이 정도 문제 주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앞쪽에 242쪽에 개념 폭폭 하나 있어요.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상확률 변수를 배울 때 뭐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확률 분포 해가지고 뭐 배웠냐면은 이항 분포 배웠어요. 이항 분포. 표기법은 b n, p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그죠? 최근에 배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저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확률 분포 비교되는 게 연속에서는 마찬가지로 꼴랑 하나 배웁니다. 정규 분포, 정규 분포라는 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의 정규. 우리가 이산에서의 이항 분포라는 거는 뭘 이항 분포라고 한다 그랬냐? 도겸이, 이항 분포는 뭐가 이항 분포였어요?
계속 해봐. 계속 해봐. 자신 있게 해봐. 아이, 예. 아니 이제 응. 저희 확률이 B라고 응? 응? 잘 모르겠어요. 아, 봐. 내 추임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자, 연수 오늘 선한 게 최고점인데 네가 최고점이야. 어. 자, 이 항분포가 뭐예요? 너나 뭐예요? 이 항분포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항분포가 뭐예요? 독립시행이랑 비슷한. 알아?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밑에 해봐. 독립시행에서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 독립시행에서의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요? 키워드만 기억나서.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 아니에요? 이 항분포가 독립시행에서의 또 확률이야? 아니 말고요. 아니 말고가 아니고 그거는 여기 대답했던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 제일 아닌 건데? 네. 뭐뭐 분포도까지 기억나거든요. 분포도? 분포. 자, 이항분포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제 동엽이가 얘기했던 게 일반적으로 쓰여져 있는 거. 시행을 n번을 했을 때 특정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스몰 p라고 하면 그때 그 특정한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는 뭐가 되더라? 뭐가 되더라? NCR. NCR은 여기서 NCX이긴 한데 NCX로 합시다. NCX PX 제곱 제곱 곱하기 Q에 n-x 제곱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때 그 확률 변수를 이항분포 n, p를 따른다 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배우고 났을 때는 이 정도 표현이 혹시나 되나 본 건데 이항분포라는 거는 그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식으로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거 앞뒤말 다 빼먹으시고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같다고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분포랑 확률은 아예 다른 거고.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정규분포는 기본적인 연속 확률 변수에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우선 정규분포는 자 연속 확률 변수가 확률 변수 x가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 모든 값을 다 가질 때 그게 연속이었잖아.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정규분포로 가게 되면은 그때 확률 변수 x가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갖게 됩니다. 얘가 우선은 정규분포의 시작은 확률 변수 x가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가져요. 이렇게 좀 범위가 전범위로 잡힙니다. 우리가 이제 수초에서 배웠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열린 구간 이렇게 잡힙니다. 우선 정규분포의 시작은 이렇고요. 그럼 정규분포에서 나타난 이 밀도함수 정규분포라는 거는 언제 정규분포라 그러냐? 뭐 전범위면 다 정규분포냐? 아니고요. 이항분포가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처럼 이렇게 나타나면 이항분포라 그랬거든? 정규분포는 밀도함수가 이런 조건만 만족하면 연속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밀도함수의 수식 자체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2의 마이너스 지금 x 마이너스 m 제곱 2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은 밀도함수의 수식이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이걸 외워야 되겠어? 당연히? 이거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이거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고3 때에는 역시나 요거에 대한 계산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결론은
정규 분포는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x가 전 범위를 띄고요. 그때 이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은 수식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그때 그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요. 표기법은 정규, 노말, 라지 M 이니셜 따다 쓰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M,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씁니다. 표기법. 이항 분포에서는 B, N, 시행의 수, 특정 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썼다면 정규 분포에서는 N, M, 이 M은 뭐예요? 이 M이거든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M, 뭐예요? M? 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뭐예요? 분산. 우리가 시그마가 뭐예요? 시그마 표준 편차.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니까 뭐야? 분산. 여기다 이제 평균 쓰고 여기다가 이제 분산 쓰는 요런 틀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 때는 이항 분포 때와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쓸 거예요. 물결로 한글로 안 쓰고. 오케이? 네. 됐죠? 다시 말하지만 이 밀도 함수에 대한 수식을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는데 요거를 과거에는 당연히 이제 수능이나 수능 대비했을 때는 이거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절대 외울 필요 없는데 내신 대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역시나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좀 알아두려면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고, 이 중에 지금 미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이 미적에서 그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파트에서 이렇게 비스꾸리꾸리한 함수의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걸 안 배웠어도 받아들이는데 크게 부담은 안 될 건데, 자, 요 정규 분포로 나타나는 요 밀도 함수의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미분해서 그리는 자, 실제로 확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인데, 약간의 미적스러운 배경 지식을 좀 가져가 보시면, 우선 함수의 수식을 쳐다봤을 때 어차피 얘는 지수함수, 그리고 밀도 함수니까 당연히 x축 위에만 있어야 돼요. 같든가, 그지?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x-m 제곱이 있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의 대칭성이 좀 보이시는 분은 요 정규 분포의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는 m 대충 x는 m 대칭으로 그려지더라. 수학적으로. 예. 그리고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림 그려서 외우는 거야. 확통에서는 원래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건데, 미적하신 분들은 얘가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어디로 가요? 어차피 다 숫자거든요. 0으로. 그럼 얘가 이제 이번 양으로 가요. 양 무한대로 가잖아. 마이너스 달렸잖아. 그럼 지수함수에서 지수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0으로. 0으로 갑니다. 0으로. 그래서 0으로 간다는 건 x축 점근선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전범위에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갖다, 이 그래프를 갖다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정규분포 곡선. 말로 할 때는 대칭형의 종 모양이다 라고 합니다. 앞에서 한번 했죠? 대칭형의 종 모양. 뭐 할 때 했어요? 됐어요. 그거 할 때 했죠? 그거 할 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 숫자 많이 나오는, 정말 표현력이 훌륭하네요. 맞아. 순서의 법칙. 네. 순세 법칙 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올 거고. 얘를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프 그려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축이 m인 거 받아들이시고, 점근선 x축인 거 받아들이시고, m일 때가 최대값 띄죠. 당연히 대입하면 뭐 나오는 거 알겠죠? 뭐 나와요? m 대입하면 0이죠? 0제곱이니까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인 거. 뭐 이해되죠, 이거는? 이 식을 주면은 적어도 이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도 상위권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식을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한 문제도 있긴 있었습니다. 내신 문제 중에. 내신 문제 중에. 자, 됐고.
참고로 여기 이제 이 수식에서 이 파이는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파이입니다. 원주율 파이. 이 시그마는 뭐예요? 표준 편차 시그마요. 그리고 이 2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 이제 확통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안 배웠을 텐데 그냥 확통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배경 지식 듣고 넘기셔도 되고 이게 뭐예요? 자연상수. 그죠? 여기 시그마 제곱 분산 뭐 m 평균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죠? 자, x는 m에서 최대입니다. 자, 얘가 이제 밀도 함수니까 전체적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1이 될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1인데 대칭이니까 반땡 반땡 양쪽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0.5 될 거예요. 여기서 약간 우리가 이제 고등교과의 적분에서 약간 뭔가 충돌이 될 수 있는 게 얘를 굳이 수식으로 쓰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를 정적분한 게 1이라는 건데 우리가 배우는 적분에서는 구간이 무한대는 없죠. 우리가 배우는 적분에서는. 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요거를 적분으로 정의하기는 애매하고.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둘러싸인 넓이 1이라는 거에서 반쪽 0.5씩이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0.5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어쨌든 이 밀도함수 정규분포 곡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를 보시게 되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뭡니까? 어쨌든 시그마 아니면은 m이죠. 나머지는 다 상수잖아. 그죠? 그래서 시그마나 m이 변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냐를 아셔야 되는데 우선 쉬운 거는 m이 변하면 m이라는 건 대칭축이니까 m이 변하게 되면 그래프가 좌우로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오른쪽이 큰 거, 왼쪽이 작은 거. 어렵지 않죠? 그지? 요거는 m이 변했을 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시그마가 또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시그마, 표준 편차가 있는데 시그마가 커지고 작아지면 어떻게 변하냐는 건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한 번에 살짝 보기엔 좀 애매할 수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결과적으로는 시그마가 변하게 되면은 우선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를 보세요. 이거를 보면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시그마가 커지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최대값이라고 내가 써놓은 애가 작아지겠네? 시그마가 변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그마가 예를 들어 커지게 되면은 요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집니다. 자, 우린 요거를 갖다가 주로 그냥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그래프의 요 대칭축에서의 높낮이가 낮아진다고 할 거예요. 왜 낮아지는지는 보시면 아는 거고. 알겠습니까? 반대로 시그마가 작아지면 그래프의 높낮이 평균에서는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값의 증가 대소, 크고 작아지는 변화로.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셔서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외워버리셔야 되고 우리가 앞에서 표준 편차를 중3 때 뭐라고 배웠죠? 표준 편차를 중3 때 용어로 표준 편차 분산 같은 애를 중3 때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산포도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산포도. 그죠? 산포도. 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아져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지금 배운 대로 하면은 이 높낮이가 지금 높아져야 돼요. 이거 높아진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참고로. 1보다 커지니까. 그렇죠. 넓이가 1보다 커집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도 고르라는 그래프 문제가 있는데 얘가 높이가 높아질 거면은 여기는 밑에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얘도 1이 될 수가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크로스가 돼야 된다고. 요 얘기 하나인데 우선은 이 그래프 모양을 조금 더 극단적. 얘가 지금 워낙에 좀 올라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표준 편차가 작아지니까 그래프의 높이는 높아졌거든. 그럼 우린 이렇게 그래프의 높이가 높아졌을 때 참고로 이제 산포도
산포도는 커졌다 작아졌다? 산포도는 작아졌다고 합니다. 표준 편차가 산포도입니다. 산포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료에 흩어진 정도입니다. 그럼 얘는 자료에 흩어진 정도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흩어진 정도가 크다, 작다, 작다가 됩니다. 어차피 확률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2분의 1. 자, 자료에 흩어진 정도가 작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표준 편차가 산포도라는 뜻 가지고 이어져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아졌을 때 자료의 분포는 고르냐, 고르다, 고르지 않다, 고르다, 고르지 않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둘 중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고르다고 해야 되냐, 고르지 않다고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르지 않-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고르다라는 말하고 골고루 있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고르냐 고르지 않냐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여러분이 그게 이 산포도 자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고루랑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고르다 고르지 않다. 고르지 않죠. 이것도 갈리죠, 근데 의견이. 그죠? 고르다 고르지 않다. 고르지 않죠. 정수리는 왜 숙제를 물어보고 있어 지금 이 타입이? 얘는 뭐야? 간격? 자료가 평균에 막 몰려 있어. 고르지 않죠.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일반이. 그러니까 방금 뭐라 그랬어? 방금 네가 뭐라 그랬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가운데 막 몰려 있으니까, 많이 안 퍼져 있으니까, 분포가 안 돼 있으니까 고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얘기는 그러니까 고르다라는 의미를 뭐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야? 골고루 있냐 골고루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시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고른 거예요? 고른 겁니다. 평균에 쏠려 있으면 그게 고른 겁니다. 이게 고른 거예요. 평균에 쏠려 있으면 고른 거고, 표준 편차가 작은 거예요. 알겠어요? 어머나 뭐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얘기가 그 247쪽에 보면은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데, 밑에 보면은 플러스에 써 있어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가르쳐 보면 요까지는 잘 안 헷갈려. 산포도가 어떠니 물어보면 잘 대답하고, 흩어진 정도에 대해서 잘 대답하고. 솔직히 근데 이런 보기가 또 잘 안 나와, 보기상에서. 그러니까 주로 물어보는 게 그나마 요건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래프 2개 그려주고 A반 B반 이렇게 준 다음에 A반 B반 중에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어떤 자료였다고 치면은 그 자료의 분포가 누가 더 고르냐, A반이 B반보다 고르다, 고르지 않다, 이런 말에 이제 보기들이 있거든. 기억니은 디귿리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할 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헷갈리시는 분은 국어를 잘. 헷갈릴 수가 있는 거니까 뭐 국어에 얼어주고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외워버리시면. 시그마가 작은 게 고른 거예요. 시그마가 작은 게 고른 거라고. 오는 거요? 자, 시그마가 작으면은 가운데 쏠린 거야. 가운데 쏠린 게 고른 거야. 분포가 고른 거야. 다 몰려 있는 거야. 다 몰려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고르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 게 나을 거야. 굳이 여기다가 골고루를 얹어주면 오히려 외웠던 분들도 더 헷갈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기본 용어 이 정도 알아줍시다. 됐죠?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평균 변 어디 갔어? 그래서 평균 변할 때, 평균이 변할 때를 어려워하시는 분은 없고, 표준 편차가 변할 때 높낮이도 어려워하는 사람 없어요.
높낮이도 최대값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그래서 주로 이 정도니까 요거 하나만 약간 주의해서 외우려면 좀 외우시면 되지 않겠냐. 고르냐 고르지 않냐. 이슈 여기까지 됐죠? 응.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봤자 문제 하나야. 보기 하나고. 알겠죠? 괜히 오만데 너무 애는 쏟지 마시고. 됐습니다. 자, 이리 와서. 자, 정규분포. 정규분포가 뭔지 보고요. 정규분포를 갖다가 나타내는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정규분포 곡선이라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몇 가지 특징들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가 주로 이제 하는 작업이 뭐냐? 결국에는 근데 이 확률 변수가 잡혀 있을 때 주로 니네가 했던 작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연속에서도 아까 앞에 있던 예제 이런 걸 보셨을 때 결국에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거든. 결국엔 여러분한테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고. 확률을. 어떤 확률을. 근데 얘를 갖다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거기까지를 갖다가 적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함수를. 그죠? 아직 우리가 적분이 미적분 수업 하시는 분들이 요까지 안 나가기도 했지만 우리 이제 배운 연수가 어? 저 표정 풀고요. 자, 정수열이 없으니까 어쩌는데 어? 이게 얘를 적분을 하시려면은 어렵다 이거야. 어렵다. 여기가 2차인데 지수가 2차인데 아무튼 2차가 아니어도 어려울 것 같지? 자, 그지? 어렵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얘는 확률을 갖다가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매번 구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을 갖다가 좀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정규분포들의 어떤 기준치를 하나 정했습니다. 기준. 그 기준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라는 애를 만들어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애가 뭔지 이제 알려드릴 거야. 요런 애를 하나 정해서 이 자식에 대한 이 확률값, 다시 말하면 이놈에 대한 밀도함수의 정적분 넓이 값을 미리 표로 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를 가지고 앞으로 여타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의 확률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표준정규분포라는 걸 이용해서. 그럼 표준정규분포라는 게 뭐냐? 그래서 도입이 된 게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체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원체 현란해서 얘가 넓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입이 된 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 말 그대로 이제 일종의 표준이죠. 뭔가 기준. 표준 정규 분포. 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요.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뭐를 따르는 정규 분포냐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 표준 편차가 1이 냅니다. 요거를 따르는 정규 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약속.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놈의 그러면은 밀도 함수를 갖다가 앞에서 나온 애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구했어. m에다가 0 대입하고 시그마에다가 1 대입해서 구했다고 그냥 대입해서. 그랬더니 그래프가 어쨌든 저쨌든 그래프 모양새는 똑같이 생기긴 했거든. 모양새는 대신 달라진 게 뭐야? 대칭축이 뭐가 돼요? 어렵니? 자, 0 되겠죠? 자, 0대칭으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이 표준 얘가 뭐예요? 얘 이름이? 이 곡선 이름이? 정규분포 곡선. 얘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되는 거고, 얘를 가지고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넓이, 확률값을 갖다가 미리 표로 다 만들었다고. 그게 표준 정규 분포 표. 됐어요? 그래서 니는 앞으로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걔를 갖다가
적분을 하는 게 아니고 요 표를 가지고 구할 거다 이거야. 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뭐 좀 과정이 납득이 됩니까? 얘가 식이 원체 더러워서 어디서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아 이게 너무 더러운 거야 적분하기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런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그놈은 미리 다 계산기로 돌려놔서 표 가지고 보고 풀겠다 이런 논리거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 근데 우리가 가진 확률 변수 x가 지금 일반적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시그마 이렇게 따르는 정규 분포인데 얘네가 항상 0일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죠? 다양할 거 아니야? 버라이어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인 확률 분포, 확률 변수를 갖다가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바꿀 거냐?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어떻게 0,1을 따르는 애로 바꿀 거냐?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되겠고 우리는 그 작업을 뭐라 그러냐면은 표준화 작업이라고 해요. 표준화. 확률 변수를 갖다가 그놈이 따르는 정규 분포를 다 0,1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바꾸냐? 얘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라지 Z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X를 Z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선 수식은 이렇게 쓰고 한글로 좀 공부하세요. 한글로. 수식은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 분의 라지 X 빼기 스몰 m이고요. 한글로는 표준화하는 방법은 내가 가진 확률 변수를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하시면 이게 표준화 됩니다. 표준화 된다는 거는 얘가 따르는 정규 분포가 0,1로 바뀌어요. 응? 오씨. 동해봐, 이해됐어요? 하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잠깐 텀을.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앞에서 배운 걸 통해서. 자, 현재 지금 EX가 뭐야? M이지? 그지? VX가 뭐야? 시그마 제곱이지 현재. 자, EZ 얼마 돼야 된다고? 예. 무조건 0 돼야 된다고. 알겠어요?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통상적으로 라지 Z로 쓴다고. 알겠어? 얘는 0 나와야 된다고. VZ는 얼마 나와야 된다고? 1 나와야 된다고. 이게 왜 나오느냐 이 짓을 하면 그걸 좀 보면은 앞에서 배웠던 걸로. 자, Z가 뭐야? 이거라며. 이렇게 바꾸면 된댔잖아. 배웠잖아? 한번 해봐. 2 뭐야?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냐? 앞에서 배웠던 확률 변수 변형한 거의 성질에 의해서 평균은 실습에 앞으로 빠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뒤로 빠졌죠. 그죠? 그대로 가시면은 시그마 분의 1의 2x 빼기 시그마 분의 m이야? 맞아요? 근데 2x가 뭐야? m 아니야? 얼마야 그러면? 0 맞죠? 그리고 저렇게 하면 실제로 무조건 0이 돼. m이 뭐든 간에 시그마가 뭐든 간에. 자, 분산 똑같이 넣어보시면 v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인데 우리가 분산은 성질이 뭐였어요? x의 개수의 제곱이 돼서 앞으로 빠졌죠. 그냥 바꿔주면은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인데 지금 우리가 vx를 뭐라고 했어?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1이 되잖아. 그러니까 1호부터 우리는 m이 얼마고 시그마가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요런 작업을 거치면은 0,1을 따른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대부분 증명 안 하고 하긴 하는데 해봤다고. 그럼 이제 된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연속 확률 변수의 정규 분포가 나오든지 간에 이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무조건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결국에는 뒤에 있는 이따 보겠지만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걸 가지고 구하면 된다 이거야. 확률 값을. 됐죠? 여기 대부분 배우면 잘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처음 배워서 약간 생소한 게 있어서 그렇지 배우면 되게 잘해. 자, 확률 구하는 건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칭이라 그랬잖아요. 뒤에 자
잠깐 볼까요? 있는 사람들은 뒤에 맨 뒤에 보시면은 표 있어요. 표 308쪽에 자 여기 뭐래? 표준 정규 분포 표라 그래서 이렇게 써 있거든. 그래프 이쁘게 하나 그려주고 밑에 표가 있는데 표는 어떻게 읽는 거냐 봤는데 여기 지금 막 가로 세로 줄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표를 읽는 방법은 P 0 이상 라지 Z 스몰 z 이하의 확률을 이 표에서 읽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본 틀입니다. 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몰 z가 뭐 예를 들어 1이다. 얘가 1.0이다. 1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이 표에서 이 스몰 z 자리가 1인데 1.0인데 읽으시면 돼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여기 읽으시고 둘째 자리 가로줄에서 읽으시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표 읽는 건 당연히. 얼마예요? 0.3413이라고 읽어진다고 확률이. 요게. 응? 무슨 말이야? 얘가 만약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0이지. 예를 들어 여기가 1이야. 그럼 이 넓이가 0.3413이라고 계산기 두드려 놓은 거라고 근사값.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에서 읽으면 돼.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점은 이런 게 들 수가 있죠. 이게 왜 항상 여기가 0이냐? 이게 0대칭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구하라는 확률이 P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의 확률이었다고 쳐요. 표에는 이런 게 없어요. 표의 기본 틀은 무조건 여기서 시작이라고요. 0 이상 Z 이하라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돌려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0대칭이니까 어차피 얘는 누구랑 같냐? P 0 이상 1 이하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Z가 1일 때를 표에서 읽으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0으로 고정. 오케이? 표에서 읽는 값은 세로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읽으시고 둘째 자리 가로줄에서 읽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값들 대략 보시면 Z 값이 0.3 마지막에 여기가 0.39? 여기? 예? 야, 0.49 지금 P 0에서 Z가 0.49인 39 자, 0.39인데까지 확률을 읽어보시면 0.39가 아니고 지금 0.39가 아니고 자 미안 얼마야? 3.49 3.49인데까지 읽어보시면은 얼마예요? 0.4998이에요 4998 왜 뒤에는 왜 종이가 없어서 안 만들었냐? 왜 안 만들었잖아? 표가 더 이상 없잖아 밑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왜? 아까 위에 있는 이 그래프 잘렸는데 다시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어쨌든 표준정규 분포 곡선 자체가 0대칭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종 모양으로 이렇게 생길 거 아니냐? 근데 얘 반쪽알이 더한 게 얼마냐? 0.5 아니냐? 그죠? 근데 실제로 3.49 정도만 돼도 여기 넓이가 0.4998이야. 코딱지만큼이 되는 거지 점근선이라. 알겠습니까? 이 밑으로는 더 이상 수치의 의미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고. 표 읽는 거는 전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이 익히셔야 되는 건 뭐냐? 표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표를 이용해서 확률 값을 읽으시려면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실제 수치로 그냥 몇 가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P 0 Z 0.5 이런 거 얼마겠어요? 0.5가 아니고 0.5가 하셔야 되겠고 얘는 0에서 하나 예시 드릴게요. 아까 1 하면 아까 얼마죠 이게? 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읽어주세요. 0. 왜 글씨도 안 읽어? 얼마요?
다이 얼마예요? 0.314 틀렸어요. 이거 씨 뭐야? 영점 표도 못 읽어. 0.3414 3413. 자, P 0 Z 2 얼마예요? 0.4772 4771 72 772라고 돼 있어? 이런 4772? 자, 이 정도에 읽어놨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데 뭐 구하라는 게 이런 거야. P 아까 정말 쉬운 건 이 정도. 마이너스 2에서 Z 0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얼마예요 그러면? 0.477 야, 똑같겠죠. 대칭성 이런 거 쉽지? 왕 쉽지 왕 쉽지? 자, 그러면 P Z 1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요. 1 이상의 확률. 0.1 계산하지 말고 그냥 부릅시다. 0.5에서 0.3413 빼면 되겠지. 맞아? 왜냐면 여기가 0.5인데 우리가 여기가 1인데까지가 여기가 0.3413인데 여기 구하려는 거 아니야. 0.5에서 빼면 되지 반쪽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 음수 쪽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1 이상 2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이거 다 잘해. 그래서 이거는 해보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빼요 둘이 빼면 되겠지. 맞아요? 0.4772에서 0.3413 빼면 되지. 계산이나 똑바로 하세요. 나중에 이런 거.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거 소수점 계산 틀린 애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요거.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은 P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불당은 요즘 학교에서 뭐 특훈하니?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왜요? 아니 그냥 혹시 궁금해서 학교에서 뭐 특훈 같은 거 하나 방학 때 애들 불러다가 체력 단련 특훈 이런 거 하나 싶어. 왜 저희 새벽 5시 나가는 닥쳐! 어떻게 구해요? 더해요 더 하면 되겠죠.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야 그래서 정규 공부 진짜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없을 거라고 계산하는 게. 됐죠? 자, 주제. 이런 잡다한 얘기들은 좀 몇 개 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다 보면은 뒤에 문제 하나도 있으니까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재물포고등학교입니다.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5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이런 건 이제 문제 자료 정보 자료입니다. 이렇게 좀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확률 변수를 잡으셔야 되겠고, 확률 변수가 남학생의 몸무게를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준 겁니다. 60,5제곱 썼죠? 다음에 값을 대답하래요. 1번 몸무게가 72.5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프로냐? 확률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확률 구하면 돼요. 식으로 세우면은 몸무게가 72.5 이상인 확률을 구하면 되겠지. 맞아요? 자, 얘를 여기에서 못 찾죠? 표준화를 해야 된다고. 근데 표준화는 어떻게 한다? 표준화는 확률 변수를 어떻게 바꾼다? Z로 바꿀 거면은 표준 편차 분해. 표준 편차 얼마야? 5잖아요? 변수 빼기 평균. 변수가 지금 얼마야? 72.5 아니야? 72.5 빼기 평균. 평균이 60 아니야? 이렇게 하면 Z로 바뀐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계산을 찬찬히 하시면 12.5니까 얼마냐? 해설지 발이라 얼마야? 2.5 나옵니다. 자, 그래서 P, Z가 2.5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 돼요. 연습 아까 했죠? 2.5 이상. 2.5 이거네?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헷갈리실 때는 수직선을 그리세요. 굳이 곡선 다 그릴 필요는 없고 0 체크하세요. 2.5 체크하세요. 근데 문제에 주어진 표에 2.5까지가 4938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돼요? 0.5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하면 얼마예요? 0.0062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률이죠? 근데 물음은 몇 퍼센트냐? 퍼센트로 바꾸랬죠? 확률을 갖다 퍼센트로 바꾸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면 밖에 있는 수강생한테 물어보시고 됐고요. 넘어가요. 자, 이번에 몸무게가 52.5 이상 70 이하인 남학생은 몇 명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무난한 문제인데 이거 다 맞춰요. 다. 자, 쓰면은 P X가 52.5 이상 70 이하야. 자, 표준화 하셔야 되겠죠? 표준화하는 것만 처음이니까 좀 잘 보시면 Z 쓰시고요. 센터에다가. 자, 표준화하는 방법이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이것만 가끔 헷갈리지 않아서 바꿔 쓰지만 않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산수 계산 알아서 하시고 이쪽이 마이너스 1.5 이쪽이 2 나와요. 아까 해봤죠? 얼마예요? 1.5짜리랑 2짜리 두 개 더하면 되죠? 그죠? 여기가 되게 쉬워. 되게 쉬운데 여기를 안 배운 애들이 푸는 애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거를 막 이렇게 식을 세우더니 갑자기 이거를 막 X를 막 Z로 바꾸고 뭘 막 뚝딱 하더니 막 답을 내는 걸로 보이는데 진짜 이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시키는 것만 잘 해주시면. 아무튼 더하면 얼마야? 0.914 9104 0.9104고요. 자, 남학생 몇 명이네요. 인원수가. 확률이 이거니까 전체가 400명이니까 확률. 남학생은 실제 몇 명이냐? 여기다 400 곱하시면 되죠. 그죠? 곱하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364.16 계산 생략합니다. 364.16 이렇게 나왔대요. 이런 식으로 명수가. 그럼 이거는 364.16명인데 당연히 인간이 이럴 수는 없잖아. 360 이게 보기에 혹시나 일관적으로 답이 있다면은 364라고 써야 되냐 3이라고 써야 되냐 이건데 364냐 5냐 3이냐 뭐 이 얘기인데 몇 명이야 그러면 대략? 이건 나중에 학교 수업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364명이 맞을 거야. 어? 근데 이걸 여기를 이제 만약에 여기가 소수점이 한 7 넘어갔다고 쳐봐. 7, 6. 그럼 이거는 그럼 365라고 봐야 되나? 전혀 수학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개념에서는 364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 364라고 보는 게 365면 안 됐잖아. 0.76이면 머리 빼고 온 건데 예를 들어 안 왔잖아 아직 한 명. 그잖아? 그러니까 364명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학교선생님 혹시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반올림해서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잘 들으시라고. 알겠죠? 괜히 이런 자잘한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전반적인 계산은 그래서 매우 쉽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투수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상위 8%는 수학 수행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대요. 8%가 수학 수행평가 성적은 평균이 이거고 표준편차원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항상 확률 변수부터 잡으셔야 되는데 니네한테 새로 쓰는 것까지는 안 바라니까 적어도 뭔지는 잘 체크라도 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새로 쓰는 것까지는 안 바랍니다. 그러면은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30,5제곱 해놓고 쭉 읽으시면 1등급을 받는 최저 점수는 몇 점이냐 이겁니다. 이런 거 충분히 여러분이 뭐 예측할 수 있는 거야. 1등급 몇 점부터냐 이런 소리잖아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최저 점수 몰라. A라고 해. 그럼 나는 우선 뭘 따져? 점수가 1등급의 확률이 0.08 아니야. 그죠? 몇 점 이상이 되면은 확률이 0.08인지를 구하겠다. 이런 논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수학적인 논리죠. 여러분 이 나이 먹도록. 그지?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 된 겁니다. 표준화만 하시면 돼요. P, Z 뭐예요?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이게 0.08 맞아? 자 5분의 A-30은 수직선 그리세요. 처음에는 0보다 오른쪽에 있겠어? 왼쪽에 있겠어? 여기가 0.08인 걸 고려하시면은 오른쪽에 있겠지. 왜? 얘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크거나 같다면 확률이 무조건 0.5보다도 커야 되죠. 그죠? 이만큼이 0.5 아닙니까? 그러니까 5분의 A-30은 적어도 요런 데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랬을 때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8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표를 이용하실 거면 내가 궁금한 건 이쪽이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0.42가 되겠죠. 무난한 이 정도 남산해도. 근데 표에서 0.41 그니까 여기네. 아 여기 값이 얼마야? 1.4네. 그래서 1.4가 뭐야? 5분의 A-30이네. 그래서 A 값이 나오겠죠. 최저 점수가 나오겠죠. 그죠? 내신 무난한 최다 빈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맞아야 돼. 이런 거는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뭘 끄덕이고 있어. 약간 잠꼬대 하는 것 같아. 응? 잠꼬대 하는 것 같아. 정신 못 차리고 돌아버리겠네 진짜. 여기 문제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됐고, 그래서 교재는 여기까지 우선 푸시면 되겠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뒤에는 아니야. 뒤에는 아직 하나 안 배운 게 있어서 요 얘기라 그렇고, 앞에서 얘기 안 한 거 중에 두 개만 빠르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는 뭐냐면 교재에 보시면 개념 확장하기 251쪽에 정규분포의 표준화의 활용이 있어요. 정규분포 표준화의 활용.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 표준화를 한 거 Z에다가 Z 점수 이런 게 있었죠 옛날에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성적표 받아보시면 성적표에 나오는 표준 점수 있잖아요. 표준 점수. 그죠? 그 표준 점수라는 게 과거에는 그 Z 점수라는 이걸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국영수 같은 경우는 뭐 100 곱하고 50 더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것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변표가 새로 생긴 건데 어쨌든 이건 잡소리고 이게 뭐야? 대충 읽어보시면은 뭐야? 이거 여기부터세요. 자 영어가 82점, 아니, 수학이 82예요. 영어가 8점 맞았어요. 근데 수학을 더 잘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수학은 보니까 평균이 66이고 표준 편차가 8이야. 영어는 평균이 68이고 표준 편차가 4야. 누가 더 상대적으로 잘한 과목이냐? 이런 거를 갖다가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척도를 두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다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야 된다고. 그게 곧 표준화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표준화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얘는 표준화하면 얼마냐? 82. 수학 82는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이니까 82 빼기 66. 8분의 66이냐? 2네 2. 그지? 몰라? 자, 아무튼 영어는 얼마야 그럼?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68. 10이니까 3이네? 영어가 더 높잖아. 표준화한 값이 영어가 더 높잖아. 그죠? 얘가 더 잘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원점수는 낮았지만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등급은 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다고. 영어 등급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높게 나온다는 게 작은 거 남는 거지? 그건 알죠?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과목의 성적의 우선순위를 비교하실 때 이 표준화라는 작업이 실제로 필요하고 여러분이 이걸 할 일은 없지. 왜? 여러분 대학 갈 때는 어차피 대학 사이트 들어가서 갖다 때려 박으면 나오니까 정시하시는 분들은 정시 안 하실 분들은 표준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등급만 나오면 되지. 정시하실 분들은 표준 점수가 의미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표준화가 갖는 의미가 있다.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바로 왼쪽으로 가서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정규분포 곡선은 그냥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 곡선이거든. 얘를 갖다가 m 대칭이야 당연히 배운 대로 m 대칭인데 m 대칭 기준으로 시그마 칸, 시그마를 한 칸으로 해서 시그마 기준으로 좀 끊어봤어요. 이렇게 그림을
시그마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봤다고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확률을 예를 들어 계산한다고 쳐봐. m에서 m 더하기 시그마까지. x가 m 이상 m 더하기 시그마까지의 확률을 계산을 해. 표준화를 했어. z 표준 편차가 시그마고 변수 빼기 평균이니까 m 빼기 m이야. 시그마 분의 변수 빼기 평균이니까 빼기 m이야. 그러니까 얘는 0 나오지. 얘는 뭐 나오냐면은 1 나오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확률이 표준화를 시키잖아. 그럼 표준화 시킨 그래프에서 봤을 때에는 마치 0대칭의 표준화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그려졌을 때 0에서 여기가 1값으로 바뀐다고. 실수값 1값. 해보니까 바뀐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표준화하기 전에 시그마 x값 시그마 한 칸이 표준화한 실수값이라고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얘는 2겠지? 얘는 3이겠지 여기가. 이렇게 바뀐다고 표준화하면은. 알찬 수업이었어. 가 진짜. 얄차게 자신 분들도 있고. 아이고 씨.